일단 이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컨텍스트고 동사는 어디 있냐? is or. be likely to 하면 likely가 여기서 형용사로 뜻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list는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야.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이라는 건 가능성이 매우 낮답니다. 결국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이끌 가치 있게 여기도록 활동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결국엔 이 질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녀에게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알려주고 싶을 때 너무 명시적이거나 두드러진 보상과 벌을 내리게 되면은 결국엔 되게 수동적인 아이가 된다는 거거든. 이유를 줘야 된다는 거야. 왜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3번이랑 4번 문장의 흐름을 안다면은 상관접속사로서 동그라미 2개를 어디다 쳐야 될까? 3, 4번 문장. not이랑 rather. 얘는 but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not to say that. 대절 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번 문장에 rather. 오히려 대절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역시나 5번 문장도 같은 구조인 not A but B. 그 다음에 8번 문장. 8번 문장의 주어는 parents고 동사는 어디 있냐? or. 아까 be least likely to인데 여기선 be more likely to네. 어떻게 해야지 아이의 내면화를 이제 능동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8번 문장에서는 alternatively, 대체해서 그 대신에 여기서 have difficulty in ing에 대한 표현을 내가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도 써놨고 이행문에서도 나오는 거 알죠? 근데 여기선 have가 빠진 형태거든? 전치사 오브가 그 형태를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difficulty ing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거죠.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거. have difficulty in ing에서 지금 difficulty ing 형태가 나온 거. 그 다음 4번 문장. 4번 문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니까 우리가 약속한 대로 대절 이하에서 더 비교급, 더 more salient. 그 다음에 사선으로 긋고 주어죠. 그럼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여기 이렇게 쉼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더 more 주어 동사. 괜찮냐?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 보통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했으니까 이 behavior 오른쪽에 어떤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될까? is. 그러면 더 more salient의 원래 위치는 어디일까? 얘가 지금 더 비교급으로 바뀌긴 했지만 as 부사절로 바꾼다 하면 사람의 행동에 대한 외부적 통제라는 게 more salient의 원래 위치는 비동사 뒤에 보어로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more. 여기서 more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be more likely to에서 more이 지금 앞으로 나가 있는 형태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걸 또 알아야 된다.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뭐 salient를 saliently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걸 알아야죠. 비동사의 보어 형태인 걸 안다면 원래 위치가 비동사의 보어 위치에 인 걸 안다면 원래 그 위치가. 그 다음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질문이 2개라는 전제하에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도 평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첫 번째 질문이 너 얼마나 행복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번 달에 얼마나 데이트했어?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인 행복의 정도를 묻는 건 영향을 안 받는데 첫 번째 질문이 너 데이트 얼마나 했어?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해를 물으면 그 데이트의 이제 행복의 정도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데이트를 많이 하면 내가 많이 행복한 줄 알고 데이트를 적게 하면 덜 행복한 줄 알고 그게 심지어는 데이트의 횟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같은 질문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일반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제 논리적이지 못한지 얼마나 어떤 것에 고정되기 쉬운지를 얘기하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2번 문장에서 봤을 때 2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relation. 동사는 relationship, 동사는 is. 왜냐면 if에서 부사절 열리니까 you는 부사절 접속사잖아. 뒤에 A에게 B를 묻다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이 뭔지 동격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너 얼마나 행복해? 너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해라고 질문하는 게 한국인에게는 더 와닿을 거거든. 전반적으로 너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 라고 묻죠. 그 다음 A, B followed by B 하면 A가 발생하고 그리고 B가 발생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일단 이미지적 언어인데 한국인은 직관적으로 와닿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형태를 외워버리는 게 가장 좋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너 인생에서 얼마나 만족해? 전반적으로 인생의 만족도가 얼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너가 지난달에 했어? 라는 질문을 하는 두 가지 질문이죠. 순서가 1번 그 다음에 2번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그 표현 정리해놨다. 두 번째로 A, B followed by B. 그러면은 어떤 관계성도 완전히 어떤 관계성도 없대. 행복도에 대한 질문에 데이트의 횟수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답변 사이에 어떤 관계성도 없다는 건. 하지만 이제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7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가 더 reason이고 그 다음에 happiness, rebel, changes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은 다음에 더 reason 오른쪽에 생략된 건 뭘까? 그렇죠. 관계부사 Y죠. 관계부사 Y. 결국에 change는 여기에서 자동사인 거다. 자동사죠. change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타동사로 둘 다 쓰일 수 있지만 여기에선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표현, 직관적인 표현이 여기서부터 여기 썼죠? 영향을 받는 것. 그쵸? 주의를 집중하는데 그들의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주의를 어디에 기울이는지에 따라서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들이 집중하는 것에 그 순간에. 그쵸? 지금 이제 너네를 예시를 들면 내 성적 하나에 이제 내 행복이 좌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인지 편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생의 행복도라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닐 텐데. 8번 문장 주제문으로 꼽을게. 그 다음 이제 성별에 대한 공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생리학적으로는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게 포인트야. 무엇의 차이가 있냐?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생리학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대. 뭐를 재봤어 여기에서? 심박수를 재봤다고. 근데 비슷해. 남녀 차이가 없는데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게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어영부영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인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습을 꼭 꼼꼼히 해오시길 바랍니다.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가 이제 measures, 그 다음에 동사는 review.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잖아. physiological. 이 psychological이랑 헷갈리지 말고 생리적인 척도 있잖아. 그런 공감에 예를 들면은 이제 심장 박동 같은 걸 이제 체크를 한 거죠. 뭐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훨씬 더 작은 그 성별의 차이.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거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그 모의고사 40번에 답 끈 거 찾는 것처럼 여기 글씨체가 다르잖아. 강조하는 거야. 그쵸?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익스프레스의 세모치고 문맥상 같은 뜻을 함축하는 단어를 세모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is gender difference가 문맥상 의미하는 거 연결시키면 되고 순서별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되는.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주어죠. 동사. 이러한 성별의 차이를 관찰했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서 남성과 여성 학생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인가 봐. 근데 여기서 이제 동사가 갑자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분사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거야. 짧은 동영상, film clips. 클립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도. 이 대절 뒤로 병렬되는 게 총 몇 개냐? 3개죠. 비동사에 보어가 3개 병렬되고 있죠.
sad랑 그쵸 happy 그 다음에 그쵸 frightening 역시나 형용사도 세 개가 병렬되니까 마지막에만 OR로 묶어준 거고 film clip 짧은 영상이라는 건 frightening 무섭게 하는 거지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frighten 드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거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문맥상 동의어로 이 바인드에 해당하는 거. 바인드와 문맥상 같은 표현을 전부 다 세모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반의어에는 네모 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이 총 2개인 거다. 같은 표현에는 세모, 다른 표현에는 네모 치면 되고 4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포인트 뭔 거 같냐? 그쵸? 가정법 과거가 쓰였죠? 근데 without 가정법이죠? 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웃거나 미소 지을 능력이 그쵸? 없다면 우리는 고립된 개인 일 텐데 라고 하는 거고 지금 isolated는 그 보어에 해당하는 거다. 야 보어란다. 형용사로서 지금 얘 수식해주는 거다. 고립된 개인이 될 텐데 without 가정법 if 부사절 대신에 without이 쓰인 거거든. 여기에 가정법 과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as a way of 이 뒤쪽으로 대절 그쵸? 신호를 보내는 한 가지 방식인 거죠. 우리가 이 비동사 뒤쪽으로 병렬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은 뭘까? 일단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문장의 구성 성분. 보어죠? 보어 2개가 병렬되는데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랑 명사니까 이 2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easygoing이랑 summer. 보어는 줄임말로 뭐라고 쓰면 되겠니? C1이죠. C1, C2. 컴포넌트의 줄임이죠. 목적어는 오브젝트고. 근데 aggressive는 아니에요. 치고 싶으면 치세요. 전 이렇게만 칠게요.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걸로. 어그레시브에 쳐도 된다. 얘도 보어에 해당되는 건 맞다. worth부터 동그란 가로로 묶을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as에서 연 거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그럼 worth 왼쪽에 생략된 표현이 뭘까? 선행사가 someone이라는 걸 고려하면 who, is. 그러면은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얘도 추가 읽기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다. 뒤에 ing 형태가 와야 되는 게 포인트다. worth ing.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 너네가 웃으면은.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 이 2세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2세에 해당하는 게 명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3번으로 칠할게요. 단수명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2번 문장에 해당되는 문법 포인트 이행문에 어디 나오는지 아는 사람? 그쵸? 9페이지랍니다. 9페이지 장사꾼 건네 말투가 9페이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래서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가 이끄는 목적격 대 찾았어?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가 이끄는 목적격 접속사 대절의 내용이 뭐뭐해야 한다는 당위성. 너네 신호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조동사 should를 생략할 수 있대. 도대체 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인 거거든. 그럼 일단은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를 외워야 돼. insist, demand, suggest, recommend, require. 그럼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문법 문제를 출제하실까? 정말 이거는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화면에 보면 얘를 뭘로 바꿀까? 스펜드를 스펜 이게 맞는 것 같지? 주어가 심지어 원이잖아. 근데 이 should가 생략 가능한 게 문제잖아. 생략 가능? 여기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가 있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출제하시면 이렇게 출제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을 병행해라고. 해석 병행 플러스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외워라.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주장 제한 요구의 대절에는 should가 생략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장에서 주절의 수일치는 anthropologist, 인류학자에 맞춰야죠. some은 부분 표현이기 때문이죠. 부분 표현이 나오면 some이 단복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시킨다는 문법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어는 대절에 주어는 원이고 동사는 spend. 그 다음에 심지어 뭐가 나와 지금 이번 문에 spend, 그쵸? 시간, 돈, ing. 시간, 돈을 ing 하면서 보낸다. 역시나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이렇게 이 and 사이로 ing 두 개가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studied는 과거 분사로서 지금 people을 수식해주고 있는데 people은 꼭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란 뜻이 있어. the people, 민족이나 국민이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민족이나 국민, 여기서 민족이 더 적절할 거야. 왜냐면 민족학자가 나와. 민족학자, ethnographer. 그래서 민족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도 from their 베란다에서 이 부분도 이제 같은 표현 두 개 써줬죠. 이게 실제로 함축 문제거든. 수능 21번이죠. 그들의 베란다로부터 수행되었다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열이 두 개 지칭하는 거.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13번 후에 진도 나갈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셨어요? 1. 그쵸, 1번 문장. 내면화라는 거는 의존하게 된답니다. 오토노미, 자율성에 대한 지지, 뒷받침에 의존하게 된다는데 결국에 내가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지문이죠. 그 맥락이나 상황 있잖아.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어떤 통제 전략이냐면은 salient, 눈에 띄는 두드러진 보상이나 체벌을 하는 거죠. 혹은 평가적이야. 너 잘하네, 너 못하네. 혹은 self-esteem hooking, 그렇게 자존감을 뭔가 이제 억압하는, 뭔가 자존감을 억압하는 그런 압력, 이것과 같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낮답니다. 어떤 가능성이 낮냐면 사람들이 그 활동이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이끌 가능성이 낮답니다. 그들 자신의 그 활동으로서 그렇다는 거죠. 온 뒤에는 액티비티스가 생략됐다고 보면 된다. 잘하면은 칭찬해, 못하면은 뭐 체벌을 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하게 되면은 그 행위 자체가 내 거라고 가치 있게 여기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 이건 얘기하는 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냐면 통제라는 게 work,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랍니다.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기는 해. 효과가 있어. 체벌이나 그 보상을 주는 게 수십 년간의 오퍼런트, 조작적 심리라는 게 증명을 했거든. they can 뒤에 생략된 건 뭘까? work. 그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냈거든. they라는 건 그 통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건 뭘까? 무엇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2번 문장에 해당되죠. 예를 들어 우리 그 행위라는 거를 공부, 학습으로 얘기해볼까? 칭찬이나 처벌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공부라는 행위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긴 힘들어.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 그것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더 두드러질수록 외부적 통제라는 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내가 공부 잘해, 상조, 못해, 체벌해, 이렇게 더 두드러질수록 외부적 통제라는 게 사람은 어떨 가능성이 더 높아? 단지 외부적으로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trojected, 투입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나 그녀의 행동으로 수동적이 되는 거죠. 수동적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나 투자를 발달시키진 못한답니다. 그 행동에 있어서. 대신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외부적인 통제. 누가 혼내면 해, 칭찬하면 해, 안 혼내거나 칭찬 안 하면 안 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있잖아. 되게 리워드, 용돈을 많이 주는 식으로 보상을 하고 이제 강요하는 거죠. 혹은 커즐, 회유하는 거죠. 꼬드기는 거죠. 그들의 아이들이 뭐 하도록? 공부를 하도록, 숙제를 하도록. 이러한 부모들은 가능성이 있답니다. 어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오직 그렇게 하는 거죠. 언제만 그래? 상이 주어지고 회유되고 그 다음에 강요가 될 때만. 외부적 통제의 두드러짐이라는 것은 결국에 드라이브스가 아니라 자기 책임감의 획득이라는 것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약화시키는 거니까 undermines. 그 다음에 사보타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난 칭찬받으면 하고 누가 뭐라고 비난하면 하기 싫어지는데 뭐 이런 외부적 통제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되냐 아이를. 그러면 대안으로 부모들은 그러니까 이유를 공급해야 돼. 이유를 줘야 돼. 왜 그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되게 이해를 해줘야 돼. 그 어려움을.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외부적 동기를 사용하는 거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적절히 최소한으로 해주면 되구나. 이게 함양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A sense of willingness. 뭐를 함양할 가능성이 있대? 자발성. 의지죠, 의지. 의지를 함양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가치를 그런 과제에 있어서 그들의 아이들에게서 의지와 가치를 함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되냐? 그 다음 자율성을 주어야 하는구나. 능동적인 아이를 만들려면 1번 문장 집중함으로써 단지 너네 요즘 인생이 힘들다면 이 지문이 도움이 될 거야.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는 거죠. 실패한다는 건 결국 못한다는 거거든. 생각하지 못한답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그 행복에 기여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학생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너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해 너의 인생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너가 지난달에 했냐고 묻는다면 완전 어떤 관계성도 없어. 이 두 질문에 있어서. 그쵸? 하지만 만약에 너가 바꿔봐 한번.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시작한다면 데이트 질문을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한다면 이것은 강력한 관계성이라는 걸 만들어낸답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데이트를 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해? 더 행복하다고 평가한다는 거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과 비교하여서? 더 적은 데이트를 간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러니까 데이트가 내 인생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 데이트 하나만이. 집중함으로써 즉 앵커 고정시키는 거죠. 리스폰던트 뭐를? 그 응답자를 어디에? 그 인기라는 척도에. 여기서 인기라는 건 데이트의 횟수로 대변되는 거죠. 너는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들의 다음의 평가의 그 행복이라는 같은 효과라는 게 발견될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도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콜 어텐션 하면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수동태 형태로 변형된 거다. 같은 효과라는 게 발견될 수 있답니다. 주의라는 게 처음에 환기될 때 그 응답자의 결혼이나 건강.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너 결혼했어?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그 결혼이라는 데 행복의 정도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행복이 그럼 왜 이럴까 도대체? 행복의 수준이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들이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어때? 영향을 받는 것이랍니다.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그들의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묶을게요. 됩니까?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같은 표현으로 그 추가 읽기 프린트 볼래?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get easily swayed 봤냐? get easily swayed. sway 뜻이 뭐냐? 흔들다죠? 근데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는 거죠.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쵸? 데이트 횟수, 결혼, 건강 이런 것에 고정된 채로 그 행복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됩니까? 8번 문장. 사람들이 그 어떤 단일한 그런 요인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들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은 be inclined to 조금 과장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것의 중요성이라는 걸. 여기서 그것은 이츠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그 하나 됩니까? 그 다음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가 있대. Women and men. 남성과 여성은 그 다르답니다. 그들이 얘들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empathy 공감적인지 아닌지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다르다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스스로 말하는 거야. 만약에 너가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면 너는 동일시하겠죠. 다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상상하겠죠. 이투 가주어 진주어. What it must be like. 어떨까. 그쵸. 그들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 즉 그들의 입장이 되는 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하겠죠. 너는 축하하죠. 어떤 사람과? 행복해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울겠죠. 우는 사람과. physiological. 근데 생리학적 그 공감의 척도 예를 들면 심박수 같은 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걸 보는 동안 얼마나 심박이 올라가는지를 측정했나 봐. 훨씬 더 작은 성별의 차이를 드러냈답니다. 댄디 쪽으로는 주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발견이 된 것보다 자기 보고에서 그 설문조사에서 자기 보고 형식이라는 건 결국에 너네 MBTI 검사하는 거거든. 나는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좋다 싫다 스스로 체크하는 걸 자기 보고 형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어때? 남성이 좀 더 공감을 덜하는 것처럼 나왔잖아. 근데 실제로 심박수를 재봤더니 이건 사실 객관적인 지표잖아. 실제로 심박수를 평가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성별의 차이가 훨씬 더 작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공감을 더 표현한답니다. 공감을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예시죠. 여성들은 웃고 울고 그 다음에 고통을 보고한대요. 뭐 할 때? 누군가 고통에 있는 누군가를 관찰을 할 때. 이 킹이랑 크링이랑 애니랑 알버트라는 사람이 이러한 성별의 차이를 관찰했다는데 비디오 테이프에서 남성과 여성 학생을 이제 촬영했나봐.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어디다 연결시키면 될까? 그쵸? 여성이 공감을 더 표현하는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Men and Women Student, 남성과 여성 학생이 뭘 하고 있었냐면 짧은 동영상을 watching, 보고 있는 학생이었거든. 근데 이 동영상이라는 게 어때? 슬퍼, 아인데 죽고 있는 부모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행복해, 슬랩스틱. 무섭게 하는 건 뭐야? 남성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큰 높은 빌딩에서. 그들의 연구 결과. 대열은 앞문장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이 앤과 알버트의 연구 결과라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 얘들아 여성들이 더 가시적으로 반응한대. 각각의 그 필름 타입에 그 비디오 유형에. 일단은 여기에서 익스프레스의 문맥상에 같은 단어 찾았어. 뭘로 찾으셨어요, 채영이? 뭐시기? 리액트. 또 다른 걸로 찾은 사람. describe. 8번에 experience. 맞아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acted 어제도 나오긴 했거든.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여기로 찾았어요. 비저블리.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이걸로 찾았습니다. 이거는 의미상 반대야. 이거는 1번 문장의 describe.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일단 지금 내 당장의 답변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은 끝까지 읽자. 여성들은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감정적인 이벤트를 더 깊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더 많은 뇌의 활성화와 함께. 근데 어떤 영역에서 활성화가 됐냐면은 그 감정에 예민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and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to remember이랑 뭐가 병렬되는 거냐? 그쵸, 이 두 개. 그 다음에 그 scene이죠. scene, sense가 아니라 장면을 더 잘 기억한대. 3주 후에도.
남성들은 조금 있는데 여성들은 더 잘 기억하나 봐. 일단 주제문부터 한번 찾아볼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그러면 될까? 5번 끝. 8번 몇 번? 1번.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 당장 한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질문을 설명해주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공감적인 차이가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연구자들이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 그럼 실험 방식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1번 문장에서 나온 그 자기보고 형식이잖아. 너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지를 구성을 했겠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도 나는 뭐 울고 있는 사람이 보면 슬픈 감정이 든다. 뭐 5점 척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게 1번 문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 자기보고서 형식. 그랬을 때 그들 스스로 그쵸? 무슨 말인지 그럼 1번 문장에서 여기에서 describe가 얘기하는 게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조사를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를 날 그렇다고 묘사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오는 게 4번 문장이죠. 두 번째 방법, 자기보고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심박수 한번 재본 거죠. 너 진짜 그래? 한번 심박수 재보자. 이 방법이 있었던 거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으로 그거네. 비디오를 보는 아이들을 이제 관찰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잖아. 이게 세 번째 방법이네. 근데 공감을 더 표현한다는 거는 영상에서 슬프면은 학생들이 더 울었던 거고, 그쵸? 무서우면 정말 뭐 땀이 난다든지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진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describe는 좀 힘들 것 같다. 연구의 방식 중에 하나지 이게 실제로 그들이 그거 반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봤을 때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건 express랑 그 visibly밖에 없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그 익스프레스의 반응의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반응한 거죠. 그러면 reacted도 동의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쳐놓읍시다. 이렇게 쳐놓읍시다. 그럼 되겠죠? 이해를 할란가 모르겠네. 어느 정도 예습이 되온 친구는 이해를 할 거라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익스프레스라는 표현이거든. 너네가 아무리 5만 가지 생각을 해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몰라. 그게 감정적 반응이든지 혹은 말이든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익스프레스거든.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여하튼 남성들도 심박수의 차이는 없었지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야. 내면으로는 똑같잖아. 근데 우냐, 내가 말로 표현을 하냐, 뭐 이런 것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에는 차이가 느끼는 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표현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컸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5번이랑 7번으로 연구의 결과는 여성들이 더 가시적으로 내색을 한다는 거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쵸? 남성들은 그냥 무던하게 있을 뿐이죠. 내면으로는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지언정. 그 다음 laughing and smiling. 웃고 미소 짓는 것은 단지 신호가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냐면 우리가 그들과 같다는 그러한 신호가 아니래.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뭘까? 그러게요. 지금 구조 파악을 하면서인데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지금 동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선행사는 시그널이죠. 그것들은 얘들아 강력한 감정적 동인이랍니다. 즉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묶는 동인인 거죠. 사회적 종으로서. 그럼 애들 어떤 게 우리를 묶는다는 걸까? 하나로 대의가 지칭하는 건? 그쵸? 그럼 바인드의 문맥상의 동의어는 뭐가 될까? integrate. 그 다음 그쵸? make contact. 그 다음 끝이네요. 단위어는 isolated.
그것들은 일부랍니다. 메커니즘, 작동 기제 중에 일부라는 거죠.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역시나 웃음이랑 미소로 얘기하는 거겠죠. 얘들아, 너네 웃으면은 개인을 집단으로 통합하기 시작한대. 응? 나의 infant daughter, 그 유아 딸, 즉 어린 딸이 burst into laughter, 웃음을 터뜨렸을 때 그녀는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 가장 강력한 원시적인 그러한 욕구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뭐 하고자 하는? 친밀해지고자 하는, 교제를 맺고자 하는. 되냐? 너네도 타인을 만났을 때 어색하면 괜히 웃잖아. 그게 결국엔 너랑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라는 거죠. 심지어는 웃거나 미소 짓는 능력 없잖아. 우리는 고립되게 될 것이랍니다. 고립된 개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 우리는 웃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야. lubricate.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색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하나의 방식인 거죠. 신호를 보내는 거야. 웃으면서 뭐라고? 아, 나 되게 원만한 사람이야. 공격적이지 않아. 그리고 되게 잠재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시간이랑 노력을 투자하기에 괜찮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 나 친해져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lubricate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should, is, 요약하자면 우리는 laughter, 웃음이라는 걸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 반영된 자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뭔 말이야? 결국에는 우리의 내가 나라고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내가 너무 공부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말도 잘해서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야. 무엇에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괜찮냐? 그리고 그러니까 웃는다는 거야. 내가 웃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괜찮은 자기감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 웃는다는 것은 간주동사 be considered as, consider A as B의 이제 수동태 형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웃긴 거 있죠. 내가 되게 유머러스하다는 거,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게 뭐라고 여겨지는지 알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문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거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세모가를 이렇게 닫고 되냐? 결국에 우리의 자기감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받죠. 두 번째로는 웃긴다는 건 되게 나의 정체성에 중요해. 우리 문화에서. 그것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랍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더 나은, 평균보다 더 나은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비록 통계적으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쉽게 인정할 것이랍니다. 그들이 그 유머 감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웃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 자아감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괜찮다고 인식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지, 나 스스로 혼자 잘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웃음의 기능. 주제문은 1번으로 고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까? 우리가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6번 문장 연결시킵시다. 그럼 6번 문장. 아, 웃음이라는 게 나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일단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대열 observations에서 대열은 누구 같아요? 그쵸, 5번의 대이죠. 에스노그래퍼 민족학자 얘기하는 거고. 대열 베란데스에서 대열은요? 똑같이?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로컬 피플로 생각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 근거가? 근거는 없어요? 로컬 피플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건 로컬 피플이다.
민경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저도 처음에는 원래 1번, 5번을 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베란다라고 했으니까 약간 거실에는 현지인들이 있고 베란다에는 혼자 나와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애들한테 이거 단도리까지 했거든요. 대열 베란다에서 대열을 다 에스노그래퍼라고 해서 나는 로컬 피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하튼 왜냐면 변두리에 있는 느낌이잖아. 베란다는 아파트에서 베란다라는 건 되게 변두리 느낌이니까 거기서 이제 살펴보는 느낌으로 봤는데 심지어 답이 그거잖아. 답 그 추가 읽기 프린트 한번 봐봐. 거기에 다 피플이 들어있어. 그 민족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대열이 저는 민족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젠장. 여하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턴은 전환기입니다. 전환기. 20세기의 전환기쯤에 앤스로폴로지스트, 인류학자들은 근데 얘네가 훈련받은 거야. 자연과학에서 훈련을 받았거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학문이란 뜻이다. 사이언스는 인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여야 될까? 어떤 형태여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과학자가 뭐뭐 해야 한다? go about은 시작하다. 그 문화 집단이라는 걸 연구하는 걸 시작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장부터 이러한 인류학자 중에 일부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최소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상당한 시간을 실제로 관찰하고 얘기하면서 그 연구되는 민족들과. 근데 초기 에스노그래퍼, 민족학자들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먼 그러한 장소로 갔죠. 거기에서 민족들이 그 연구되고 있는 해당 민족들이 살고 보내는.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몇 주에서 몇 달을 거기에서. 그쵸? 뭔가 이상하죠? 어디서 넣어야 되죠? 젠장? 이렇게 했네. 그쵸? 나도 헷갈렸네요. 이렇게죠? 이렇게죠? 됐죠? 저만 틀렸나요 또? 저만 틀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중요한 거죠. 초기 민족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먼 장소로 여행했죠. 해당 연구되고 있는 그 종족들이 살고 있는 장소로 여행해서 그 다음에 보낸 거죠. 그쵸? 몇 주에서 몇 달을 거기에서 어제도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네. 여하튼 그들은 뭐를 찾았냐면 지역의 서구의 호스트를 찾았답니다. 근데 이게 친숙하죠. 그 민족들과 앤드 사이로 병렬된 이렇게죠. 그 다음에 그 영역을 찾았답니다. 지역을. 예를 들면 이거는 무엇에 대한 예시일까? 콜로니얼 오피셜, 식민지의 관료, 미셔너리, 이제 전도하는 선교사,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 사업가. 그래서 웨스턴 호스트에 대한 예시죠. 일단 대의가 지칭하는 건 앞문장의 초기의 민족학자들, 에스노그래퍼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그 다음에 찾았답니다. 숙소를 찾았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기서 대미 지칭하는 건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3, 4, 5, 6번이랑 대조되는 태도를 가진 게 2번 문장에 나오는 거야. 2번 문장은 어때? 야 조금 같이 지내야지. 근데 초기에 민족학자들은 어땠어? 거리를 둔 거야. 멀리서 관찰한 거야. 거기 가서 그 민족들한테 얘기를 붙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서구인과 컨택트를 했잖아. 그게 지금 대조되는 거다. 비록 그들이 가끔씩은 일반 동사 강조 did venture into 탐험을 하긴 했어. 실제로 그렇게 서구 호스트한테 연락을 취한 것만이 아니라 가끔씩은 그 커뮤니티를 탐험하긴 했다고. 가이드 없이. 여기서 가이드는 앞문장에 누구를 지칭해?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문맥상 3번 형광펜으로 연결시킬 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호스트 순서별 문장 삽입의 힌트죠. 근데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을 보내진 않았답니다. 그 지역의 그 민족들과. 그래서 그들의 관찰이라는 건 어땠어?
primarily 주로 수행되었답니다. 그들의 베란다에서. 로컬 피플 같지 않나요? 베란다가 네. 숙박시설의 베란다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전 이걸 엄청 비유적 표현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 엄청 직관적 표현이잖아요. 진짜 그 베란다인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engaging인. 봤습니까? 결국에는 참여 리틀이니까 거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연구되고 있는 그 민족들과 being studied나 동그란 가로로 묶어서 people 수식해주는 식으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멀리서 이제 수행된 거죠.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채로. 됩니까? 돼요? 젠장? 그쵸. 대열은 결국에는 민족학자로 보겠습니다. 그 민족학자로. 민족학자. 이렇게. 어떡하죠?